한번 물어볼 텐데 몇 번 할까요? 5번 할까요? 5번 질문 한번 해봐요. 네.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이건 진짜 반반인데. 반반이에요? 반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비중이 높은 건데 저는 X예요. X로.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네. 아까 얼핏 나왔죠. 효진이가 아까 노는 취미가 여중녀고 이게 친구들이랑 좀 달랐다. 네. 그때 얼핏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울려서 수다 떠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요? 저는 아무튼 사람들하고 있는 거를 막 힘들어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뭐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혼자 있거나 아주 편한 사람인데 그런 편한 사람을 항상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만날 수는 없는 뭐 애엄마일 수도 있고 다른 지방에 있는 애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거의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서 더더욱 약간 혼자서 스트레스 푸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뭐 저는 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초 켜놓고 초를 네, 초 켜놓고 뭐 하시나요? 이런 하얀 이런 초 아니죠, 그죠? 아로마 네, 그 친환경 소이 콩기름으로 하얀 옷 입고 만든 앉아서. 집에서 저는 이제 깔 맞춰서 입고 있는데 아 그래요? 위아래 하얀색? 대가를 하얀색이시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적으로 쉬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거 전 꽤 좋아해요. 사람들이 제가 약간 빌빌거리니까 운동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때부터 거의 끊임없이 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운동하는 편이에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뭐 걷는 거 이런 거, 1시간 넘게 걷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근력 운동 이런 거 하고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배워왔던 기간이 길어서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는 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도구들도 마련이 돼 있고 해서 집에서 좀 그런 거 툭 켜놓고 그런 거 하는 불은 꺼놓고 네, 불 꺼놔야죠. 불은 꺼놔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 집 새로 한 다음에 초 켜놓고 가끔 앉아 있어요. 그래요? 아니 나는 이제 서재에서 그냥 분위기 연출하려고. 연출을 위해서 그때가 제일 명재한다가 섹시 보일 때 아니에요? 아니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미술관, 박물관 가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세요? 그 보시면. 네. 가고 또 그런 거 가기 전에 만약에 특별 전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걸 관련된 책 읽고 나서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재밌고 뭔가 내 세계에서 벗어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이제 눈도 즐겁고 좋아요. 굉장히 건강하게 보시네요. 감독님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떻게 푸시는지. 일단 사람들 어울리고 하는 거는 저는 반반인데 네. 저는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내가 정말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아예 딱 굉장히 세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앉아 있고 초 안으로 이렇게 오지 말라고. 주장은 그런데 주장인가요? 아니 뭐 아무튼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는 어울려서 노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이거저거 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를 더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혼자 풀게 되는 상황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얘기하면 재미없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거의 두 가지죠. 근데 책을 본다는 것이 이제 뭐 공부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면 재미가 없고 저도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교 가고 숙제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시험 공부하고 이런 거. 저는 그런 의미로 책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알고 배우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재미거리라. 이제 뭐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분야에 대한 책을 이제 딱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안에 뭐 쌓여있던 것들이 이제 풀리고 잊혀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그 영역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니까
거기에 또 가지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한 덩어리 뭐 아는 분야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거나 아니면 뭐 음악 듣거나 그런 식으로. 그 같이 하진 않으시고요? 책과 음악. 그거는 같이 하긴 좀 어렵죠. 음악 들을 땐 음악만 쭉 들으시고. 책과 음악을 같이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책에 몰두하면 음악은 그냥 흘러놨다가 이렇게 그냥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음악을 들으려면 아예 음악만 듣죠. 몇 시간이고. 지식을 이렇게 딱 섭취해 나가실 때 그때 희열 같은 걸 느끼시나 봐요, 그죠? 재미있죠. 즐겁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피곤할 때 책을 보진 않아요. 피곤할 때 저는 책은 좀 멀리 두는데 최대한 멀리 두죠. 멀리 두거나 이랬는데 신우씨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요? 먹는 걸로. 그렇죠. 네. 먹고 자고 나는 그 드라마도 어떨 때는 많이 봐요. 아, 그러세요? 드라마 같은 거 몰아서 확 볼 때가 있죠. 한참 봐. 좀. 나도 취미 중에 저는 취미 중에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나 이런 그러니까 스토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영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걸 맨날 보진 못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새로운 드라마가 할 때 주말이나 아침 같은 그런 막장 말고 네. 이제 뭐 이제 재밌고 그런 괜찮아요. 뭐 미니 시리즈나 특별기획처럼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시놉시스랑 등장인물 관계도랑 이거를 다 읽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새로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깨들이 드라마 보고 무슨 얘기 할 때 대충은 알아요. 이제 주말 연속극 얘기만 아니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재밌어요. 이제 약간 극본 읽는 것처럼 해서 요즘은 그게 되게 잘 나와요. 그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거 맞아요. 다 나오죠, 요즘에. 나는 이런 건 잘 안 보고 뭐가 이제 뭐가 재밌다더라 그러면 진짜 재밌나 그러고 한번 봤다가 재미있으면 이제 그냥 확 몰아보는 거고 지금 정도전 이후에 또 있으셨어요? 정도전 그렇게 봤고 그러고는 지금 뭐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같고 아니요 이제 미생 만화가 나올 때 다 봤었는데 드라마에 인기 뭐 얘기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봤고 봤고 이제 그거 한다고 그래서 언제 하려나 그러고 있었는데 2월달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징비록 드라마를 이제 해요. 이제 KBS에서 작년에는 정도전 한 거고 올해는 이제 대하 사극으로 징비록 하는데 그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시대 배경이고 소재고 한데 그게 근데 그 드라마로서 또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지. 내가 그걸 이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건 다른 문제. 나중에 한번 보고 결정을. 한번 보고 이제 볼만하다 그러면 계속 보는 거고. 박종수님은 스포츠는 어떻게 스트레스 쌓일 때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실제로 많이 뛰고 이럴 시간이 많지가 않고 어제 간만에 축구하러 한번 가봤는데 어저께 축구장에 오랜만에 오셔서 오시는 그 언덕이 힘드셨다고. 올라가니까 오시는 그 길이 힘드셨다고. 앞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경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근데 축구 보는 거는 좋아하죠. 축구 스트레스 받을 때 뭐 그러기도 하죠. 지난 거 막 다 축구 찾아보고. 경기. 근데 축구는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이제 공부도 막 하고 그랬어서 가지고 사실은 이제 2부 때 그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내가 재수했는데 네. 나중에 과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가려고 했던 과들이 갑자기 다 가기 싫어지면서 어디 가야 되지 한참 좀 공황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였어요. 그래서 여기로 좀 이따 그거 들어야겠네. 이따가 얘기하지. 남명하다. 그럼 다음 질문 네네. 해보겠습니다. 나는 패션에 철학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두분다 패션에 철학이 있으시네. 철학이라고 하기 너무 너무 거창한가? 본인의 어떤 뭐 스타일, 패션이 있다. 네, 효진님부터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관점과 미적인 관점이 좀 충돌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요. 뭔지 알죠? 이 충돌을 일으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패션뿐 아니라 제가 지향하는 어떤 부분은 미니멀리즘, 심플한 거를 지향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30이 넘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렇게 또 소비도 그렇게 하게 되고 옷도 그렇게 입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디자인부터 해서 그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미니멀리즘이 좀 더 부각되는 옷을 더 입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자주 입으시는 톤, 색깔이 그런 어떤 색깔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이제 어울리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좋아하는 색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밝은 색깔도 좋아를 하는데 짠이처럼 이렇게 얼굴이 하얀 친구들은 또 잘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둡고 차가운 톤인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피부가 이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보는데 실제로 옷을 입을 때 티가 많이 나거든요. 좀 그래서 웜톤의 옷은 안 어울리고 쿨톤의 옷이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뭐 그레이나 네이비나 이제 블랙 종류를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렇죠. 입으시는 스타일도 조금 이제 차갑고 도도한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도심적인. 왜 그럴 수는 있죠. 어두운 색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패션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잖아요, 그죠? 뛰어나진 않는. 아닌가요? 그래도 좀 튀죠. 튀니까 패션에 굉장히 조금 네. 잘 이렇게. 이제 효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 부츠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개 있으신 것 같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패션에 네네네. 굉장히 뭔가 잘 이렇게 네. 있으신 것 같은데 제일 관심을 많이 혹시 아이템 이런 거. 개인 뭐 소장품? 아이템? 글쎄요. 가장 아끼는 뭐. 아끼는보다 제가 발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제가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매년 전 이제 동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신발이나 양말 이런 거를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쓰고 양말이랑 스타킹 특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불편해서 좀 스타킹을 잘 안 신는 편이긴 하지만 그 양말이나 이런 거 좀 많고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자인도 좋아해서 이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리고 네 부츠도 좋아하고요. 뭐 우산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고 소비를 생각해 그리스도인적인 소비를 생각해서 나중에 일단은 많이 죽이고 사는 죽이고 편이에요. 사는 근데 이걸 다 펼쳤으면 네, 지방 그러신 더 것 놀랐더라고요. 같더라고요. 더 놀랐죠, 지금. 펼치셨을 때도 있으신 거예요? 이때까지 지내시면서 펼쳤던 때? 네. 아니, 항상 한창 펼쳤던 때는 없어요. 제가 뭐, 네. 20대 이후로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는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20대 때부터는 쫙 펼치셨. 아니요, 펼친 적 없는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안 어릴 때는 이제 소비를 아예 안 했고, 이제 20대부터가 소비를 했던 건데, 네. 막 그렇게 펼쳤던 적은 없고, 근데 사람들이 또 취향을 알면 또 그쪽으로 선물을 많이 주기도 해요. 어깨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또 좋아를 하면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박종수님은 그 7025님께서 이렇게 7025. 예, 어떤 말씀을 패션에 관해서 아, 진짜 미치겠다. 다 아시네요. 익명의 부자였어요. 박정수는 왜 송창식 같은 옷을 입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왜 송창식 같은 옷 지금 잘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아시죠 어떤 건지 왜 송창식 같은 평소에 옷을 많이 입으니까. 네. 특히 교회 모임에서는 뭐 편하게 많이 입고. 원래 오늘 입으시려고 했는데 그죠? 네, 뭐 오늘 어떻게 못 빨래 입겠고. 때문에. 네. 빨리 때문에 못 입겠어. 그 질문 왜 송창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걸 생각해서 옷을 입은 건 아니었고. 아니 패션 리더 혹시 송창식인가? 롤모델. 패션 모델이 내 패션 아이고, 나이. 차라리 성렬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원래도 그 좋아하던 스타일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늘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어렸을 때부터.
거의 계속 이런 류의 아이템들을 계속 사고 이런 류의 색깔들을 계속 사고 셔츠에 이 바지에 뭐 그냥 주로 내가 청바지를 잘 안 입었고 안 그때도 입었어요? 주로 면바지 입고 그다음에 이제 셔츠나 이제 그 이렇게 컬러 있는 티셔츠나 거기에 이제 뭐 니트류 이런 거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또 잘 입는 색깔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거 잘 맞춰 입으면 얼추 또그 약간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글쎄, 공부 잘하고 뭐 그렇게 단정.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입으면 뭐 막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입었다든가 이런 소리는 안 들으니까 그렇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입는 자기 식이 굉장히 그 제한된 그게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 한복류를 어릴 때부터 입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 그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럴 때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다 없죠. 그런 걸 보면은 왠지 좋아 보이고 입고 싶고 그런데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커서 뭐 장가 갈 때 이제 한번 맞춰서 입은 거는 근데 그것도 평소에 입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너무 튀니까. 근데 이 소위 그 개량 한복 요즘에는 그 용어를 잘 안 쓰고 생활 한복 이렇게 쓰시던데 그것도 어릴 때부터 제가 한 청년 무렵부터 그게 많이 이렇게 등장한 것 같은데 생각은 계속 했어요. 생각은 계속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기회를 못 만들다가 한 번 사본 거지. 한 번 지나가다 들렸는데 그 엄청 뭐 이제 그 브랜드 정리한다고 세일을 많이 하길래 한 번 샀는데 역시 기대하던 대로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미니멀리즘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뭐 말랐을 때도 내가 체격이 작은 축인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몸에 붓고 이런 것도 내가 안 좋아했고 청바지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붓는 느낌 때문에 내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복은 그게 없어서 그게 편해서 안 붙죠. 이렇게 안 붙고 이렇게 소매나 이 통이 넓을수록 또 편하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입기 시작한 거고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내가 잘 입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생활 한복이 아니고 사실은 저기 캄보디아 옷이에요. 그 우리 저기 대구가 있는 오현재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그 공동체 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드는 옷인데 그거를 몇 번 입었는데 좋더라고요. 그 옷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뭐 더운 지방 옷이다 보니까 금방 이제 또 마르고 또 땀 배출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좋아서 여름에 그거 입기 시작했던 거고 뭐 그런 거예요. 편해서 입는 거죠. 편해서. 5579님이 가격과 구입처를 개량한복 구입처. 입고 싶으신가 봐요. 가격은 그분이 그분이 나도 알려드리겠다. 오시드리겠다. 정수님이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외워서 갖고 외워서 이게 그쵸. 완전 반전이네요. 숫자 관련돼서 네. 남기려고. 아마 저희가 번호로 받은 사연을 다 알고 누구신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막 외우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이미 외워지셨구나. 이렇게 그 번호를 타이핑 친다던가 내가 번호를 건다던가 할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잘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잘 안 잊혀져요. 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외워진다기보다는 잘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나는 막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집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전화번호가 뭐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도. 지훈 MC님 혹시 뒷번호 아세요? 41234815. 저는요? 아니 다 알아요. 2642, 6140. 진짜 신기하네요. 난 내 번호가 뭐였지? 나고 순간 생각했는데 내 번호가 뭐였지? 우와. 듣고 나서도 저 번호가 내 번호가 생각해봤더니 내 번호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익명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익명이 아니네요. 가격과 그 구입처가 그것도 아마 가격이 천차만별일걸요. 네, 행사를 또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산 거지. 안 그랬으면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은 비싸요. 행사를 해서 산 거고 다니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여자들 옷은 아직까지도 너무 안 예뻐요. 여자 옷은 안 좀 예쁘고. 그래.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게 비싸고 좋은 데들도 있고 이제 브랜드마다 가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맞아. 그러니까 한산에 사신 데는 그래도 조금 이런 데인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비싼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봐도 여자들 옷은 좀 아직까지 좀 많이 아니면 되게 비싼 옷들 중에 이게 잘 이제 믹스해서 자기가 입으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우리 우리 윗집에 사는 네네. 우리 해나가 그런 옷을 좋아해. 그래갖고 그거를 입고 싶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제 내 거 살 때 이렇게 봤죠. 근데 여자애들이 입을 만한 옷은 마땅한 게 없어. 여자들 옷은 아직까지 디자인이 좀 더 맞아요. 더 개량되어야 될 필요가. 그 용어를 잘못 썼나? 더 생활. 오케이, 마지막 질문으로 7번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내 외모에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느낄 때가 있다? 네. 있기는 하지. 때가 있다? 네. 때가 있기는 하지. 느낄 때가 아니, 있다. 요즘에는 그럴 때가 없어. 요즘은 살도 빠지시고 아니, 그, 달라붙는 것도 아직 덜 입으시는데. 빠졌어요. 아직 조용하다면? 그럼 본인의 외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평가? 장단점? 뭐, 이런 점은 다 만족스러운데. 인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인상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글쎄, 근데 일단은 내가 너무 몸 관리를 너무 못해하고 살았어요. 한 30대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죠. 내가 너무 내 몸을 소홀히 다뤘다는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몇 년 전부터 이 눈썹을 뽑아요, 내가. 눈썹. 진짜 없으시네요. 자폐적인. 픽션아 진짜 없으시네. 진짜 없으시네요.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눈썹 중에 있다가 보면 혼자 이렇게 두껍거나 길게 길거나 나오거나. 그럼 그런 놈을 하나 갑자기 신경이 확 거슬려. 그런 놈을 잡아서 뽑으려다가 이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펴본다고 그 주변이 막 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것도 거울 볼 때마다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본 거에 대해서. 머리 빠지고 네네. 머리 축축 늘어지고 하는 거 눈에 띄고 그래서 나도 파마를 해야 되나 뭐 파마 한번 하시지요. 전에 한번 해봤죠. 전에 한번 길러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그게 또 뭐 말만 퍼머넌트지 이게 뭐 1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돈만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또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늙어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지금 눈에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가 젊은 시절에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뭐 그래서 그렇죠. 이 젊은 시절에 저를 보고 오랜만에 본 분들이 가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뭐 오랜만에 누굴 만난다던가 누구 결혼식 때 가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본다던가 하면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뭔가 너 눈썹 어디 갔냐? 이렇게. 안 됐다는 식의 말들을 하니까 지금이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 30대 후반. 사실 이제 우리 나이로 41 됐죠. 그래, 40대 초반이죠. 벌써. 만으로는 아직 39세지.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40에.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형님들이 다 우울증에 신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 나무장과장에서 일할 때, 이제.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2년, 3년 전? 이제 정수님께서 카페에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나중에 나오시더니, 저기 잘생긴 청년 누구냐? 연예인 같이. 그 내가, 청년? 내가 누구지? 누구지? 정수 선생님인가? 했더니, 그러냐고. 잘생기셨다고. 다른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때 남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많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만이었어. 2년 전. 3년 전. 3년 전. 네. 그때랑 지금 또 달라요. 효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데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말고는 사실은 다 뭐 마음에 든다던가 막 좋다 이런 느낌은 거의 안 받고 그게 이제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자존감이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좀 심했고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늙는 게 얼굴에 보이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뭐 늙는다라는 것보다 이제 그때 또 그 시기에 제가 교회 간사를 했잖아요. 딱 30부터 제가 지금 34인데 33까지 한 3년, 29세부터 했구나.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또 뭔가 늙어가는 느낌이 이제 외모, 특히 얼굴에서 더 느는 데다가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약간 지쳐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항상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또 스트레스. 네, 또 스트레스고 이제 아니 근데 동안인 편이. 그럼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동안했어요. 34 아까 말씀해주신 그렇게 30대 중반으로 잘 안 보지 않아요? 밖에 나가시면?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나이 같거든요. 딱 그러니까 아니, 그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20대 초반인 줄 알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온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젊어 보이시는. 우리는 그때 학교가 단발머리였을 텐데 학교가 조그만해서 단발머리. 그 다 이렇게 누가 새로 등장하면 안 되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20몇 살인 거보다 하고 그랬었죠.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한. 아 그래요. 되게 젊어 보이, 아니 네. 어려 보이시죠. 외모가. 이게 막 화장 많이 하시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잘. 화장을 거의 안 하죠. 그쵸. 지금도 안 했죠. 선크림 바르고 그냥 좀 기분 나면 파우더 기분 발라주는데 파우더를 아침에 바르고 나서 밤까지 한 번도 내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쌩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셔갖고. 그러니까 피부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이래서 화장을 많이 하면 또 막 많이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다 들고 일어나고 이래서 또 색조 화장을 하면 알러지가 또 생기고 그래서 뭐 특별히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좋을 때는 있어요. 편할 때는 이제 피부가 만약에 내가 되게 안 좋았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렇게 신경 안 쓰니까 편한 구석은 있는데 뭐 그렇죠. 뭐 외모가 뭐 만족스럽다던가 뭐 좋다 이런 거는 좀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점들도 있으니까 또 좋다 하고 지내는 거예요. 아, 네. 아, 더 질문들이 많이 있으나 이 정도로 네. OX 시간이 많이 가죠. 네. 효진님께 하나 더 해야겠네요. 효진님 개인 질문 안 드렸네요. 이제 개인 질문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자, 나는 독신주의자다.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여러분 어떤 아니랍니다. 분이 있었어요. 독신주의자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어려워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하시는 혹시 전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막 되게 어구 많이 붙이면서 혹시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게 하는데 네. 저는 네 독신주의자는 아니고 그냥 비혼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정말로 좋은 상대가 나타난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죠. 할 수도 있다가 할 아니라. 수도 있다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이와 환경을 제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일찍 결혼을 하고 제 또래 사람들은 뭐 다 유부남이고 그리고 그런 나이 또래 사람이 또 새로 올 리도 없고 하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또 굉장히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지내고 진짜요? 네, 정리하셨어요, 벌써? 네,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이제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너 노처녀 이런 얘기 했다가는 바로 제가 집안이에요. 나는 비혼이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냐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 하겠어. 연애 중이냐는 질문을 하려니 그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네 연애는 없어요. 항상 그래서 그 연애도 이제 교회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요즘 좋은 소식은 없어 이렇게 돌려서 질문하시면 좋은 소식? 좀 잘 지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연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도 5414님도 결혼 혹시 언제 하실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하지 제가 막 외롭다던가
그리고 가족이 생기면 또 얻는 즐거움이나 약간 안정감 이런 게 진짜 크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족이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저는 이제 혼자 너무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언니랑 둘이서 자취한 거는 이제 15년 전부터 했지만 지금 혼자서 완전히 산 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든 날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때들도 그러니까 점점 그런 날이 더 많아지죠. 이제 30대 이제 지나서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설사 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게 제가 행동으로 옮길 것 같진 않아요.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뭐 한다면 저희 월드컵을 준비하려다가 이상형 월드컵을 제가 월드컵 했으면 안 했겠죠. 거부했겠죠. 네. 교회에서는 아니더라도 네. 이상형으로 뭐 설명을 해주신다. 이상형이야 이런 있으니까. 형제는 이게 좋다. 컵도 안 떨어지고. 글쎄요. 좀 눈이 높으신 편이신가요? 눈이 아니면 높은가요? 기준이 글쎄요. 이게. 저랑 잘 어울리면 좋겠죠? 네. 이렇게 나이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야. 저는 이것만은 딱 보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딱 중요한 하나. 중요한 거 하나? 하나 아니지 여러 개겠죠. 여러 개겠지만 저는 뭐 특별히 외모를 막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외모도 분명히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것들을 막 중요하게 해서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외모 자체는 네, 저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칭찬하거나 이런 발언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얼굴 예쁜 여자애 오면 왜 그냥, 예쁘네 이러잖아요. 아니면 교회에 친구가 동생을 데려왔어. 근데 동생이 되게 예뻐. 그러면, 넌 참 예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쁘다라는 표현이나 뭐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낸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이상형이 뭐 외모는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거보다도 연애도 몇 번 해봤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을 때 결국에는 얘기를 잘 하고 나와 같이 이제 뭐 취향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가 더 중요하다 보니 외모에 대한 나의 뭐 기준이 있어도 뛰어넘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상형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도 하라면 이제 대화 잘 통하고 이러는 거랑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존경하다라고 느껴야지 되는 부분들은 그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5년 전에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도 내가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잘나서는 아니고 좋은 이제 사람들과 인연들과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체되어 있으면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약간은 이렇게 자기 틀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존경하면서 호감도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남자 물어봐서 그 사람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어렵군요. 얘기하는 어떤 분이 뭐라고 조언해 주는 거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뭐 남자로서라기보다는 누구라고 딱히 뭐 지정할 수도 없지만 뭐 현실 세계에 있는 분인가요? 모르죠. 나도 그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쉽지 않을 거라고 까다로운 면이 완벽주의적인 까다로운 뭐 그런 거야. 또 뭐 성격이 맞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기준이 사실이 있는 거죠. 사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 뭐가 아다리가 맞아서 이제 계기가 되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또 본인이 그러니까 나름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관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걸 또 신뢰하고 존중을 그렇죠. 할 필요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나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난다던가 왜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나 되게 동의하는 게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게 애기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가 우리도 이제 애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피차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은 나도 좀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랄까 외모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어차피 계속 바뀌는 거고 그건 어떤 굉장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외모 혹은 사람들의 어떤 본성에 부합하는 어떤 외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축켜 세워주고 그걸로 뭔가 조금 더 대접해주고 하는 게 성경적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이 사람의 뭐 여러 가지 타고난 재능 중에 하나라고 보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더 대접해주고 이런 것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 사람이 그거에 의지하기 시작해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을 것 같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외모를 더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더 예뻐해줄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서 어릴 때는 특히 교육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은 어딜 가도 예쁘다는 소리 듣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소리 안 들을 수 있어.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걸로만 또 평가받는 게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특히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들어보셨을까요? 어떻게 어린 시절에 예쁘다, 잘생겼다 뭐 이런 어린 시절 왠지 들으셨을 것 네, 같은데.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본인들 그 경험이 혹시나 나오는 들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 그러니까 현우 씨가 더 잘생겼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래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늘 나보다 앞선 세대들이 나의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별로 그런 거에 이렇게 신경 쓰고 뭐 그걸로 이렇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왜 나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그러나 이모들이 그죠?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그러니까 효진님도 그런 얘기 많이 저도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되게 참하다 이러면서 되게 해주시는 경우가 엄청 많고 넌 막 또래나 이런 데서는 저는 예쁘다는 얘기는 거의 한 번도 못 듣고 자랐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 때도 뭐 별로 그냥 외모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형제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혀. 전혀 그리고 저는 예쁘다는 얘기도 중고등학교 때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고, 그냥. 그리고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요즘여고. 교회가 있었구나. 교회에서도 아무도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하는 여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절대 그 글을 들지 않았었고, 근데 성격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한몫을 했어요? 그때는 성격이 많이 까칠해지고 그 당시에 사춘기 때는 특히 더 까칠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으로까지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좀 많이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기에는 애가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외모도 특히 저는 근데 별로 변함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예쁘다는 얘기도 안 들었고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어른들이 좋아하세요. 한국적인 예쁜 애 같은 거 참하네. 지금도 이제 세탁소 이런 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주는 할머니들이 예뻐. 그래서 결혼은 했어. 이러고 그러시죠. 정수님은 많이 쫓아다녔죠, 여러 팬들이. 아니요. 아니?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남중 남고. 교회에서? 교회는 그때 방황하느라고 거의 안 다녔고 그래요? 나중에 거의 고등학교 끝물에 다시 가기 시작했고 주로 서대문 로타리에
밤에 이렇게 취해서 돌아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당황하셨던 시절. 그 저도 시절이 몰랐던 또 이야기인데요. 특집으로 또 세 번째 특집으로 이어지네요. 아, 참. 네, 저희 지금 이미지 게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났는데요. 재밌네요. 네. 두 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2부가 더 기대되네요. 2부. 이거 할 것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네, 1부는 이제 정수님의 노래 네. 한곡 노래, 네, 그러니까 팝송 한번 아니, 듣고. 합성할까 뭐 할까 생각했는데 네네. 아까 누가 송창식 물어봤고 아, 송창식 생각이 나서 그래요. 네. 7025님 송창식 같은 넌 왜 있는가? 그럼 정수님의 노래로 저희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청년들하고 놀다가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송창식 님의 노래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 네. 패션 리더시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의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니마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마음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곳 말이에요.